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최신 개인회생 실무에 대해서 한번 책이 나와서 요즘 개인회생이 참 말이 많이 나오죠. 뭐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회생에서 이제 보정도 좀 심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산가치 반영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1년 안에 발생한 채무,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 실패, 코인,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사실상 개인회생 하지 말란 얘기죠. 아니면 하더라도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또 자기 생계비까지 줄이는 현상이.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 교과서에 175페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부지런히 읽어서 흐름, 교과서에는 어떻게 이게 서울회생법원의 흐름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흐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1절 개인회생의 전체적인 흐름, 제도의 개요.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5억씩 증액됐죠.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지금 1인당 생계비가 115만원, 2인은 183인가 185 정도 되죠. 채무 잔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재파상 절차이다.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채무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죠. 그래서 따라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이용하려면 일반 회생이나 회생을 이용해야 됩니다. 2. 둘째,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억, 15억. 그렇죠? 이거는 뭐 이미 나와 있고요. 입법내. 저는 뭐 물건 넣은 거죠. 미국입니다. 미국 챈들러법. 그렇죠? 소위 챈들러법. 이것도 뭐 개인회생 파산처럼 뭐 관제인이 소임되고요. 3년에서 5년. 미국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그죠?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예를 들어서 1달러당 뭐 100엔이 1달러당 160엔 1달러당 80엔으로 이렇게 완전히 절상이 되면서 그때부터 85년부터 89년까지 이제 불황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최근에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질 구매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앞선다. 일본은 월급이 안 오른다. 급여가 문제다. 급여. 월급이 안 오르니까 물가가 안 오르고 사람들이 전부 싼 것만 찾는다. 일본 초밥이 더 싼 것 같더래. 100엔.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1,900원입니다. 여기 서초동. 제 있는. 여기는 물론 좀 비쌀 수도 있지만, 한 접시에 2개에 1,900원. 일본은 100엔 정도가 또 이제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하여튼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장기간의 불황으로 도산 사건이 급증했죠. 그래서 일본은 민사재생법, 우리나라하고 법이 약간 좀 다릅니다. 민사재생법. 그죠? 90년대 이제 거품 경제. 그래서 이제 옴질리교에 나오는 우찌노미야 겐지 변호사, 그렇죠? 뭐 도산법에 일가견이 있던 그런 변호사님도 이제 활약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그 도산과 관련돼서 유명한 소설이 있죠. 화차 영화 김민희 나온 거. 친구를 죽이고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일본 소설.
직갑의 여사인가요? 법률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10년간. 그래서 그거를 자전적 아니면 뭐 이제 관찰한 거를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차로 2000년대 초중반, 2006, 7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나왔죠. 시대상을 반영한 거죠. 일본에서 이제 소설로 나온 겁니다. 화차. 이제 뭐 여기 이제 채무자 회생법 이 과정이 딱 나옵니다. 골자는 옛날에선 8년이었어요. 처음에 채무자 회생법 2006년. 저도 이거 기억나네요. 저쪽 그 조광 빌딩 있을 텐데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되니까 제가 아시는 대학 선배님이 이제 영업을 하다가 좀 잘못돼서 본인이 이제 이걸 직접 해보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직접 하면서 기본적인 거는 좀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때 실제 완성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초에 8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년. 최근에 재작년에 3년 전에 이제 5년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개인회생. 그 다음에 이제 금액도 좀 올렸고요. 아무튼 개인회생이 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6월 13일 날 최종 변동된 건 3년을 초과하지 못했다.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의 절차 흐름도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러니까 요즘 변제기간에 처음 제출하죠.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회는 내부위원과 내부회생위원, 법원 공무원이고요. 외부회생위원은 이제 변호사, 법무사, 뭐 세무사, 회계사, 지방별로 약간 좀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임회생위원. 아예 총무를, 서울에는 10분인가 있죠. 그것만 합니다. 변호사 자격도 반납하고, 사업자 등록도 요 범위 내에서만 있고, 회생위원 선임하고요.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이 도산, 특히 개인회생에서의 핵심은 중지금지명령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특히 중지금지명령. 개인 파산에서도 중지금지명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체동산. 채권자들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예전엔 중지금지명령 안 내도 그냥 파산 선고 신청 중입니다 하면 알아서 그냥 스톱했는데 지금은 FM대로 중지금지명령을 받아와라. 법원에 내면 판사님들이 거의 100% 다 해줍니다. 개인 파산 신청하면. 개인회생에서는 이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 파산에서 다 해줘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어제 기록을 보다 보니까 특이한 사건을 하나 관찰했습니다. 채무자가 이건 이제 파산인데 파산에서 중지명령을 내린 경매를 채무자가 어머님과 돌아가시고 아파트 집은 3분의 1을 갖고 있었어요. 형 뭐 누나하고. 근데 그게 서울 아파트 아시겠지만 지금 뭐 다 웬만하면 30평이 10억 넘어버리죠. 강북은. 강남은 뭐 15억, 20억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지분이 3.7억, 3억 7천입니다.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파산 들어오면서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판사님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때 이제 제가 관제인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매 절차를 중지된 걸 속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그 지분을 가족들한테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경매보다는 향후 이제 중지시켜놓고 관제인하고 좀 협의해서 좀 다소 좀 저렴하게라도 그 어머니가 어떤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협의 분할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3분의 1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아마 이제 그 속사정은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회생에서는 중지금지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 파산에서 중지금지명령 나온 거는 부동산에서 한 건 전 처음 봤어요. 제가. 다른 물론 관제인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유체동산은 금지명령 많이 내리죠. 중지금지. 아무튼 그 개인회생에서는 중지금지가 핵심이죠. 포괄적 금지명령은 뭐 거의 안 나오고요.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합니다. 지금 4월에 내면 5월에 개시결정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월 2달 정도의 개인회생 이익기간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개시결정일부터 3달, 4월에 신청하면 5월에 개시되고, 개시결정일부터 3달이니까 8월달까지는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하고, 기각사유가 있으면 기각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제계획 인가하죠. 인가전 폐지 사유, 돈을 안 내면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격이 없다든지 금액이 초과됐다든지 여러 가지 폐지 사유가 나오고, 변제계획 수행, 회생위원이 감독하죠. 외부 회생위원, 내부 회생위원. 미수행하면,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3달 이상 내지 않으면 바로 폐지 보고를 하죠. 폐지. 면책. 한번 개인회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파산도 5년 지나서 해야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하면 면책이 취소. 사기로 개인회생을 하면 사기회생죄, 사기파산죄처럼 사기회생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윤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절차의 단계별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요지는 개인회생이 최근에 많이 좀 힘들어졌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과의 어떤 개인회생의 어떤 범위가 이제 채무가 늘어났죠. 예전엔 5억, 10억이었는데 지금은 10억, 담보부 15억.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기술은 안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이 상당히 지금 청산가치 반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채무가 급증한 경우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투자, 모험적 거래에서 실패한 사람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없는데, 근데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인데 한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중지 금지 명령은 잘 내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차는 아까 그 흐름도는 뭐 한 달 이내에 개시하고 2달 정도의 이기간 설정하고 개시일로부터 3달 내에 1회 집회하고, 이거는 그냥 훈시 규정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지방에 따라서는 거기서 이제 몇 개월 더.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이내에 파산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저희 판사님은 앞으로 그 회생, 개인회생, 개인 파산 예규에 따라서 한 달 이내에 파산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엄청 빨라지는 거죠. 하여튼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이제 신속하게. 요즘 왜냐면 사회가 그래도 많이 투명화돼서 이제 소득을 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제 최저임금법이 생겼죠. 최저임금에 의하면 지금 180, 190 정도는 줘야죠. 어느 뭐 알바도 마찬가지고, 시급 뭐 8,700원, 8,760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득을 쏘긴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은 조금 그럴 여지는 있지만 급여 소득자들은 개인회생은 딱 나오죠. 그렇지.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의 어떤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개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쭉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